혹시 오늘도 미역국 드셨나요? 몸에 좋다고 믿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드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산후조리에 가장 좋은 음식, 다이어트에도 좋은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역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병원에서 아주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이 갑자기 나빠진 사람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체중이 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미역을 챙겨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미역이 오히려 내 갑상선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역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서운 특징을 가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미역 속에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망가지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도 갑상선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미 김, 다시마, 해조류 반찬을 통해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역국까지 매일 진하게 먹고 국물까지 전부 마시고 건강식이라며 더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미역이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미역을 먹다가 갑상선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 피로가 심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분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탈모가 심해진 분들 말입니다. 특히 갑상선이 약한 분들, 갱년기 여성분들, 이미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미역이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미역을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역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미역의 충격적인 진실, 갑상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섭취 습관들,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미역이 무조건 건강식이라고만 믿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역의 진짜 얼굴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말을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역은 몸에 좋은 음식이다. 아마 이 말에 반대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미역은 놀라울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가득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피부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역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역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거의 건강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때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고 생일에도 꼭 미역국을 먹습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보양식 중 하나도 바로 미역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미역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무조건 좋은 음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사실 미역에는 아주 양면적인 특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몸에 이로운 성분도 많지만 동시에 과하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성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요오드라는 성분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심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성분이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역은 이 요오드 함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음식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식품 중에서도 요오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군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미역은 요오드 폭탄에 가까운 음식이라는 겁니다. 적당한 양의 요오드는 약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요오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연료가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넣어도 고장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김, 다시마, 각종 해조류 반찬을 자주 먹습니다. 여기에 멸치 다시마 육수까지 기본으로 사용하죠. 이미 요오드를 충분히, 아니, 어쩌면 과할 정도로 섭취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미역을 매일 먹고 진한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고 국물까지 전부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 습관이 어느 순간 갑상선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해조류는 건강식이지만 절대 무조건 안전한 음식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역을 너무 좋은 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미역 역시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역이 단순히 나쁜 음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미역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섭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바로 매일 미역국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미역국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이 편하고 부담 없다는 이유로 또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에 거의 습관처럼 매일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갑상선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미역은 한 번만 먹어도 충분히 많은 양의 요오드를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반복해서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은 끊임없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진하게 끓인 미역국을 매일 먹는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역을 오래 끓일수록 요오드 성분이 국물 속으로 더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물까지 남김없이 전부 마시는 습관이 더해지면 실제 섭취하는 요오드 양은 상상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다시마 육수와 미역을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다시마 육수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다시마 역시 요오드가 매우 풍부한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요오드가 많은 미역에 요오드가 더 많은 다시마 육수까지 더해지면 그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요오드 양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은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결국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습관은 해조류를 여러 종류 동시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고 점심에는 김을 먹고 저녁에는 다시마 반찬을 먹는 식입니다. 하나하나는 건강한 음식이지만 전부 합쳐지면 과도한 요오드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건강식이라는 믿음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입니다. 미역은 칼로리가 낮고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양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미역은 절대로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음식보다 섭취량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조심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도 미역을 계속 많이 먹는 행동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갑상선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에게 미역 과다 섭취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진한 미역국을 먹는 습관, 다시마 육수와 함께 과하게 섭취하는 방식, 여러 해조류를 중복해서 먹는 식단,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많이 먹는 행동. 이 네 가지가 바로 갑상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섭취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미역을 과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바로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데도 유난히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요오드 과다로 인해 혼란을 겪기 시작하면 몸의 대사 속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피로감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입니다. 평소 먹는 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서서히 늘어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미역을 많이 드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도한 미역 섭취가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탈모와 피부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머릿결이 푸석해지고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지거나 거칠어지는 현상 역시 갑상선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 중에는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 원인이 과도한 요오드 섭취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흔한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과 손 떨림입니다.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느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 등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목 주변의 이상 감각입니다. 목이 자주 답답하거나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목 앞부분이 부어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갑상선이 이미 과도한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손발이 쉽게 붓는 현상,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느낌,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잠을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한 상태.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아주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면서 조금씩 몸이 망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매일 미역국을 자주 먹고 있거나 해조류를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신호들이 더욱 중요한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위험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같은 미역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역을 잘못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미역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염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미역 과다 섭취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갑상선이 이미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과하게 먹으면 증상이 실제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갑상선 환자들에게 해조류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양도 이런 분들에게는 과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갑상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갑상선 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나 역시 갑상선이 예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역을 건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먹는 습관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바로 중장년 여성분들입니다. 갱년기 전후의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 미역국을 더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습관이 갑상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멀티비타민, 해조류 추출물,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 중에는 이미 요오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역까지 과하게 먹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오드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 해조류를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김, 다시마, 미역, 톡 같은 해조류를 매 끼니마다 자주 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기본 요오드 섭취량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역을 추가로 과하게 먹는 습관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계속되거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있거나 탈모가 심해지거나 목이 답답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문제로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역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다면 식습관부터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역이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먹어도 되는 완벽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미역 섭취 습관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역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미역국은 이제 끊어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미역을 무서운 음식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역은 여전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 미역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끔 먹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한 갑상선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미역국은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섭취 주기입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습관만 줄여도 갑상선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미역국을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역을 오래 끓일수록 요오드 성분이 국물로 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당한 농도로 끓이고 지나치게 진한 미역국을 매일 반복해서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 국물까지 과하게 마시는 행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미역보다 오히려 국물 속에 요오드가 더 많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을 습관처럼 전부 마시는 행동은 조금만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해조류를 한꺼번에 중복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미역국을 드셨다면
김이나 다시마 반찬은 조금 줄이고 해조류가 아닌 다른 음식들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도 한 가지에 치우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미역과 해조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많이 드시는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없는 피로,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탈모, 목 답답함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미역을 과하게 드시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섭취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미역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결국 답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갑상선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